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금 프리장 분위기 괜찮습니다. 다만 방향을 정해놓고 할 수 없죠.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쨌든 고점 돌파하기 때문에 따라가셔야 돼요. 따라가시고 대신에 비중 늘리는 것만 좀 고민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최근까지 이제 TQ나 SOXL은 좀 자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왜냐하면 TQ는 높은 구간이죠. 여기 월봉입니다. 높은 구간이고 SOXL은 하락하는 구간인데 여러분 이제 조금 생각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SOXL 쪽으로 다시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하고 있고요. 지금 저점 어느 정도 왔다 이런 말씀 드려요.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선에선 어쨌든 자, 상승 분위기를 추세를 타고 있었죠. SOXL이 월봉상 5월봉 5개 월봉이 지금 음봉이에요. 이런 적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보면 여기 3월봉 정도 여기 도지 뜨고 반등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반등 이렇게 됐어요. 항상 이제 그런 추세 2022년도에 하락할 때 빼고는 이건 뭐 큰 하락이죠. 이쯤에서 반등 한번 주고 갑니다. 물론 이게 이렇게 해서 위로 갈지 아니면 다시 내려갈지는 가봐야 돼요. 근데 지금 추세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제가 차트에서 항상 말씀드리죠. 여기 추세선인데 파란색 선이 추세선입니다. 깼죠? 그래서 하얀색 구간에서 뭐 하라고요? 여기 매수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웬만하면 매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보유도 많이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려요. 갖고 있다가는 요 파란색 깨는 순간은 물량 줄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 사면 되죠. 지금부터 여기까지 한 16달러까지 사 가시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쨌든 저점 구간 왔고 그에 비해 TQ나 뭐 S&P 500도 지금 높죠. 그러면 높은 걸 사야 됩니까? 낮은 걸 사야 됩니까? 주식은 원래 높은 걸 사야 단기적으로는 돈은 법니다. 이유는 추세를 따라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중장기로 볼 땐 당연히 비싼 것보단 낮은 게 낫겠죠. 그럼 어떡하라는 말씀입니까? 저는 그래서 주식으로 비유하면 6대4 이렇게 투자합니다. 높은 걸 주로 하는데 비중을 많이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떨어지면 그때 다시 사면 되죠. 그래서 지금같이 고점 부분에선 이쪽 비중을 조금 줄이고 이쪽을 높여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겠죠. 그리고 꼭 이쪽 말고도 이쪽이라는 건 낮은 거죠. 가격이 채권이나 뭐 TMF나 그 다음에 현금 이런 거 또 비트코인도 대체 자산 근데 좀 높죠. 이렇게 해서 다른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저도 지금은 주식 비중보다는 현금하고 이런 그 TMF 그 다음에 단기채 뭐 이런 ETF들을 더 절반 정도 채워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럼 TQ를 볼 때 자 이건 일봉입니다. 오늘 지금 추세가 나쁘지 않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 중심 추세선을 따라서 파란색을 따라서 위쪽은 어쨌든 상승입니다. 상승인데 요 형광 녹색 라인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이거를 돌파하는 순간 어때요? 슈팅이 팍 나타나죠? 여기서 돌파, 그죠? 지금 여기를 가고 있어요. 눌릴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 굳이 눌린다고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어쨌든 반등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 고점, 여기 한 83 정도 되죠. 여기를 뚫어야지만 반등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은 그냥 이 높은 구간까지 슈팅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사시는 게 유리하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는 사기 유리한 구간이 아니에요. 샀으면 여기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비중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이때 저는 76대 조금 담았거든요. 이 아래 꼬리 보고서 조금 더 샀는데 이건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단기 계좌에 담아서 반등 오면 수익 내려고 한 거고요.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위치가 그렇다고 좋은 위치는 아니잖아요. 그죠? 중장기적으로 보면 높은 위치고 여기서 이걸 깨면 76을 깨면 좀 위험하다. 그런데 이렇게 아래 꼬리 달리는 건 약간의 모험이잖아요. 배팅 구간입니다. 여기서 아래로 깨버리면 깨지는 거니까 그런 정도의 감을 익히시면 됩니다. 하지만 차트상에서는
어쨌든 얘가 지금 꺾이고 있지 않죠? 오늘 이렇게 장대 음봉을 내려서 확 누르지 않는 이상은 또 이렇게 따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홀딩 대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이렇게 높은 종목 4, 낮은 종목 6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현재 계좌에 TQ보다 사실은 이 TMF가 더 많아요. 이유인즉 이거죠. 이전에 자 일봉상의 이 TMF입니다. 바닥 구간 어때요? 하단에 이 오렌지색 라인, 이 바닥 구간 라인입니다. 이렇게 몰려 있죠. 그리고 나서 요 파란색 구간을 돌파하면서 중앙 추세선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여기서 이런 때 사시면 돼요. 이런 때 사면 추세를 따라서 올라갈 수 있고,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흰색에서는 바닥에서 올라갈 땐 사야죠. 그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는 팔아도 여기서는 사는 구간입니다. 대신 아주 많이 사는 구간은 아닌데, 중요한 건 이거 돌파를 보기 위해서는 요 빨간 레드 존으로 들어가면 이때부터는 좀 상승의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요 눌릴 때를 활용해서 매수하셔갖고 이렇게 수익을 내야 된다. 이게 이제 수익을 많이 내는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예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사용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 정도 감을 꼭 갖추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뭡니까? 바닥 다지고 있잖아요. 이전 최저점보다 높죠? 어쨌든 높아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뭉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반등했고 추세가 상승 전환됐습니까? 안 됐죠. 안 됐지만 여기도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꿈틀꿈틀해서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하다가 팍 뚫어 올렸듯이 얘도 또 밀리겠죠. 이렇게 올라가도 또 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확 뚫어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요럴 때 베팅 하셔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단기 베팅이다? 이건 아니죠. TMF는 어쨌든 전망이 좋든 안 좋든 가격은 충분히 낮은 구간에 들어왔으니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위까지 가겠다. 60 이상을 보고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참고하세요. 자,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팔란티어 테크 고점이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더 가고 있죠? 오늘 눌릴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달리는 말에는 어쩔 수 없어요. 물량 많이 늘리시는 거예요? 아니죠. 부담 없는 정도로 뭐 2주, 3주라도 계속 신고점 돌파하는 순간 담아 가시면 됩니다. 그랬다가 눌리면 매도하시고, 하지만 항상 명심하셔야 될 건 여러분, 올라가도요 분명히 자 이전 고점이에요. 이전 고점. 월봉으로 보시면 더 쉬운데, 자 그냥 일봉으로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제 고점이죠. 도지가 떴잖아요. 이런 데가 보통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쫙 그으면 자 이런 정도까지 눌려가는 확률이 거의 7, 80%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못 샀으면, 만약에 이게 너무 높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매수하지 마세요. 지금 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더 가면 내 거 아니다. 근데 이러면 너무 아쉬우니까 한 주 정도씩만 따라가시고요. 가격대에 따라서 10주 가셔도 되고 돈 많은 분은 100주 가셔도 되죠. 하지만 내가 부담 없는 수량이다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셔서 따라가시고, 대부분의 예수금을 들고 있다가 요때 한번 사보시라는 거예요. 이때 왔을 때 내려갈 때 겁내지 마시고 한번 사보시면 반등이 충분히 일어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주식은 항상 그러니까 자, 그걸 증명을 해보죠. 우리가 차트로. 어제 제가 뭐 또 말씀드렸었냐면 조비 말씀드렸었죠. 어제 21시간 전에 조비를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이 뭐예요? 지금 요 구간인데 이전 고점 보겠습니다. 이전 고점이 여기에요. 7.42. 그죠? 그 다음에 꼬리 달렸죠. 근데 이 구간이 돌파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무서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사면 안 돼요. 여기서 베팅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어쨌든 그러니까 수익을 좀 극대화 하실 분들은 딱 보고 있다가 여기서 사시라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조금씩 사야죠. 그럼 제가 말씀드린 차트 논리에 따라서 그대로 보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사는 거 안 좋아요. 그럼 어디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전 고점. 자, 이전에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볼게요. 여기가 고점이에요. 꼬리 달리고 여기가 몸통 끝이거든요. 양봉에. 그럼 한 6.8 정도 됩니다. 요때 눌릴 때 사세요. 그러면
반등해서 다시 올라갈 확률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저처럼 중장기로 보시고, 제가 이제 이쪽에서 많이 줍줍했습니다. 4.8에서 5.3 요 사이에서. 그러면 수익 많이 나겠죠.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올랐으니까 그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제가 차트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올라가도 내려오다가 이 파란색 끼면 어떡하시라고요? 매도하셔라. 이게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더 내려가서 여기 하얀색 쪽에서는 어떡하셔라? 보유하고 계신 분은 물량을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만큼까지 내려오면 너무 늦는 거니까 이게 세력주들의 특징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좀 줄이셔야 되고요. 거꾸로죠. 내려올 때 여기 돌파 라인인데 하단에서 위로 가면 상승이죠. 예, 위에서 아래로 깨지면 뭡니까? 하락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1차 줄이고 여기서 2차 줄이고 뭐 3차 줄인다 하면 미리 사셨으면 손해는 없을 것이고, 그죠? 좀 높게 사셨어도 이렇게 눌릴 때 6.8까지 샀어도 뭐 엄청난 손해를 입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려왔는데 바닥 어때요? 여기 남색 바닥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렌지색 라인 따라서 가다 보면 두 개 겹치는 구간, 요런 데가 바닥이라고. 그럼 이런 때 추매, 그죠? 추매 네 번만 만약에 추매하셨다면 지금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계속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 다음에 반등이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여기 파란색 돌파하잖아요. 그죠? 돌파하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여기 슈팅 라인, 하늘색 슈팅 라인, 돌파 라인 돌파하고. 그럼 만약 이때 못 샀다고 해도 이때 사시면 됩니다. 그럼 또 눌리죠, 여기. 눌렸다가 다시 가죠? 예, 주식은 항상 비슷한 패턴이니까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이런 구간을 잡으셔야 됩니다. 4일 전에 멤버십에 제가 마라홀딩스 말씀드렸었어요. 그럼 이거는 우량한 기업은 아닐 수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엄청 잘 가죠. 그래서 얘가 비트코인 채굴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퍼가 제가 알기로 한 2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회사는 아니고 돈을 벌고 있는 회사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빅테크 같이 아주 우량한 그런 회사는 아니죠. 하지만 자, 똑같은 거예요. 조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고가가 이전 고점이 여기죠. 고점이 여기고 요번에 오늘 또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쫙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얘가 한 번 정도 슈팅을 오늘 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2주 전부터 샀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한 20% 이상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익절을 할 생각입니다. 절반 익절하고 눌릴 때, 다시 눌릴 때 매수를 해서 반등할 때 수익을 내는 게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 달 반이나 2달 정도 예상하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이 패턴이잖아요. 돌파해서 눌렸다가 올라가는. 근데 국내 주식을 제가 최근에 추천을 잘 안 드리는 이유가 국내는 어때요? 돈이 없으니까 이러다가 이렇게 빼버립니다. 진짜. 10종목이면 7, 8종목도 아니에요. 거의 9종목 이렇게 빼니까 그러면 그건 주도주가 아니죠. 하지만 아직 나스닥은 이렇게까지 안 빼요. 물론 여기선 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말씀드렸던 대로 바닥을 한번 쳤죠. 올라왔죠. 두 번째 쳤죠. 세 번째는 생각보다 많이 안 누르고 갈 수 있고요. 만약에 세 번 누른다 그러면 네 번째는 주로 올리는 패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이 좋다라기보단 저는 이 정도는 한번 바닥까지도 중장기적으로 3달 이상으로 보면 사고 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무턱대고 사 모으시면 그냥 소액으로 계속 사시면 되고요. 그런데 좀 내가 테크닉적으로 차트를 보고 하겠다 하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가셔야 됩니다. 눌렸을 때 어디 갈 확률이 제일 높냐면요. 여러분 여기 다홍색선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여기 22 정도까지 갔다가 올라올 확률이 높아요. 그럼 여기서 사서 모으면 수익을 한번 기대해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말씀 드리는 것도 주도주 하는데 미국에서 주도주가 당연히 있죠. 물론 엔비디아 테슬라가 최고의 주도주죠, 현재. 그럼 대충 모르겠다 그러면 이
테슬라나 엔비디아처럼 잘 가고 있는 거 사시면 되고, 근데 너무 높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 여기 오라클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 모아가고 있는 종목인데, 이유인즉, 자, 주도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추세선을 보셔야 돼요. 월봉입니다. 엔비디아가 어떻게 움직였냐? 이렇게 보시면 이 상단 라인 있죠? 예, 보라색의 상단 라인. 이게 이제 고가 라인인데 여기를 한번 치면 이 근접하면 꽤 많이 올라오는 애들인 거예요. 엔비디아에 비해 이게 요 라인이거든요. 오라클은 아직 못 올라왔어요. 그만큼. 그죠? 예, 엔비디아는 여기까지 거의 다 왔는데 얘는 아직 못 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엔비디아가 센가요? 오라클이 센가요? 엔비디아가 세죠? 예, 그래서 저는 요 라인을 이제 주로 봅니다. 제가 사용할 때. 여기랑 근접하는 종목이 주도질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와서 어디서 반등했어요? 녹색이죠? 녹색 선이 월봉상 60일 이평입니다. 근데 오라클도 보시면, 자, 월봉상 60일 이평에서 반등했어요. 그럼 우리가 저점을 알 수 있겠죠. 여기에요. 대부분 60일 이평에서 월봉상 저점이 형성되는데, 근데 지금 이건 너무 높잖아요. 그러면 못 산다고.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위면 못 사는데, 그럴 땐 어떤 걸 아셔야 되냐? 저점부터 하면 너무 좋은데, 이런 종목은 좀 눈에 안 띄고, 또 매력도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예. 사람은 좀 겁나죠? 예, 그러시기 때문에 위로 가셔도 이걸 꼭 보세요. 자, 엔비디아가 어떻습니까? 동일한 패턴으로, 자, 양봉을 치고 가서 눌리죠? 그럼 어디서 눌린다고요? 여기 보통 하늘색 슈팅 라인.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하늘색 라인 보이죠? 여기서 저점 부분에서는, 저점이라기보다는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반등합니다. 오라클도 어떻게 되나 볼까요? 60일에서 딱 올라와서 얘는 요 하늘색을 깨고 내려갔죠. 네,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보다 오라클이 약한 거예요. 예, 지표상 보면 센 놈들은 그 위쪽에서 돌고, 덜 센 녀석들은 아래로 밀리는데, 그래도 만약에 엔비디아가 못 갈 때는 오라클이 어느 정도 또 갈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엔비디아보다는 많이 비싼 편은 아니니까요. 그냥 우선 참고만 하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이제부터 잘 보세요. 자,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윗꼬리 달고 양봉이죠? 여기 음봉 보이시죠? 자, 여기 음봉 보이시는데, 자, 그럼 옆으로 쫙 가면 이게 87달러예요. 자, 액면 분할해서 87이죠. 그럼 우리가 이때쯤 되면 여기가 없으면 꼭대기로 보이잖아요. 아, 이거 비싼데? 그래서 못 사는 겁니다. 하지만 기회가 온다니까요. 어떻게 오냐? 이렇게 또 올라갔죠? 여기서 한번 조정 받았는데, 자, 여기 아래 꼬리를 계속 달아서 어디까지 지금 3연속 아래 꼬리가 달렸냐면, 여기에요. 87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다리면 충분히 여기 기회가 오죠? 근데 이때 되면 왜 못 사냐?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사는 건데, 주도주들은 방금 말씀드렸죠? 예, 이 파란색 선, 여기 추세선을 근접하지 않고 올라가면서 이런 라인들 있잖아요. 하단에 슈팅 라인이나 이런 데 지지받고 쫙쫙 올라가는, 그리고 딱 여러분 눈으로 볼 때도 이건 상승세가 뚜렷하죠. 예, 이런 종목들은 이전 고점, 여기 이전의 고점은 여기겠죠. 자, 이 정도 가격까지 한번 밀렸다가 가기 때문에 이때 잡으시면 돼요. 그럼 오라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보면 여기 양봉 떴고요. 예, 여기 음봉 떴어요. 지난달에 음봉이었고 지금 양봉 떴는데, 얘가 계속 간다? 갈 수도 있지만 다음에 눌림이 올 때 아마 157까지는 한번 눌렸다 갈 겁니다. 그럼 이런 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나 엔비디아도 갖고 있지만 얘는 그냥 쭉 가고 너무 비싼 것 같아서 다른 거 대체를 한번 한다면 어떤 종목을 볼까? 그러면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이런 종목을 보셔도 됩니다. 다만 강세장일 때는 이게 더 많이 가겠죠. 그래서 비중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얘를 6, 얘를 4로 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럴 때는 주도주인 엔비디아를 더 사시고, 이거는 서브로 포트폴리오를
내가 가져간다 생각하고 일부분만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라클도 일봉상 한번 볼게요. 한번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시면 되고, 한 종목에서 다 수익 내시면 너무 좋은데, 요게 또 포트폴리오의 개념은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야 된다. 그거는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예, 엔비디아 같은 애들은 그냥 엔비디아, 테슬라는 한 바구니에 담아놓으면 갔죠. 하지만 테슬라도 많이 꺾인 때가 있었잖아요. 엔비디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타일에 맞게 추구하시고, 어쨌든 지금 일봉상 보면 오라클 같은 경우는 고점 갔잖아요. 그럼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눌렸을 때 어디다 눌린다? 이 녹색 60일 이평이나 아니면 여기 연보라색이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선이에요. 요 선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왔고요. 지지받고 올라왔습니다. 모든 종목이 동일해요. 그래서 차트는 그 공통점을 보시는 겁니다. 그럼 이때 사시면 아주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죠.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형광색 라인을 타고 올라가야 된다.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럴 땐 겁 없이 사셔도 돼요. 아, 돌파했네, 형광색 돌파했네, 이런 때 따라 붙으면 조금 눌려도 어떻습니까? 어쨌든 수익이 나죠. 예, 그래서 요런 돌파 라인들, 라인 돌파 시에 매수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비중을 당연히 이때 사시는 게 더 낫죠. 싸게 사시고 여기는 추가로 뭐 10% 정도나 뭐 15% 정도 이렇게 나눠서 사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내려왔는데 여기서 자, 여기까지 내려오거나 여기까지 내려오면 사실 힘이 많이 빠진 거죠. 그런데 형광색, 여기 하늘색이죠. 하늘색 라인에서 그대로 밀어 올렸으니까 이런 때도 또 사보실 수 있죠. 그쵸? 예, 여기서 지지받고 바로 올라갔을 때 이 형광녹색을 뛰어넘어서 이 다홍색 존에 있을 때는 어쨌든 상승세를 유지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지금 상승세에 한참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올라갈 때 사셔도 되고, 한번 눌리면 어디까지 또 내려오겠습니까? 당연히 말씀드렸던 여기 하늘색 선 여기까지 눌려갈 수 있으니까 한 181 정도 이 구간에서 사보시면 한 달 안에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비싼 걸 살지 싼 걸 살지는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매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차트 보시고 위치를 잡아서 내가 비중을 줄일지 늘릴지 결정하시는 거는, 그거는 투자를 잘 하시는 기술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조금 더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분위기 쭉 이어서 장 상승해서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